최근 글로벌 바이오 업계에서 성장세가 아주 가파른 산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해 친숙하게 알려진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입니다. 국내에서도 이 분야로의 진출이 아주 활발한 상황인데 오늘은 마이크로바이옴 산업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관련 기업들은 어디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장기업부 문형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기자, 이 마이크로바이옴 오늘 처음 들어보신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네, 우선 쉽게 설명하자면 사람의 각종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장내 미생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생물을 뜻하는 마이크로브와 또 생태계를 의미하는 바이옴의 합성어인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과 또 그 유전 정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유산균도 마이크로바이옴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프로바이오틱스 하면 뭔지 좀 감이 오는데 이 산업을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최근 이 시장이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전 세계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89조 원 정도입니다.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또 치료제와 같이 다방면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연평균 7.6%씩 성장을 해서 2023년에는 약 130조 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규모가 이렇다는 건데 우리나라도 이 분야가 요즘 좀 활발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국내도 굉장히 활발한 편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건강기능식품 쪽이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네, 국내 관련 시장 규모는 2017년 4,600억 원에서 2018년 5,253억 원, 그리고 지난해는 6,400억 원 가량을 기록하며 매년 18%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원래 건강기능식품 시장 하면 줄곧 1위는 홍삼 제품이 또 2위는 비타민 제품이 차지를 했었는데요. 지난해에는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건강기능식품이 비타민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건강기능식품이 줄을 이룬다. 화장품에도 쓰인다고요? 어떤 기능이 있는 화장품입니까? 네, 마이크로바이옴만의 장점이라고 하면 우선 인체 친화적이라는 겁니다. 이를 활용한 화장품은 피부 면역력 강화나 항산화 기능, 또 주름 방지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크림이나 로션, 또 스킨처럼 다양한 용기에 담아서 이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또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관련 시장도 해마다 15%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또 치료제로도 쓰인다고 하는데 어떤 치료를 말하는 겁니까? 아쉽게도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개발된 치료제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좀 희망적인 부분은 미국 바이오 기업인 세라스 테라피틱스가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에는 최초의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임상 3상을 마치고 신약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리바이오틱스 역시도 내년 상반기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치료제 임상 마지막 단계인 3상에 있는 후보 물질은 모두 5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위장 감염병 치료제 이런 것들이 있는 모양인데 이 내년이면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도 개발이 된다는 건데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 어디가 있습니까? 앞서 글로벌 얘기만 좀 했는데요. 예. 이제부터 국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기업 가운데 가장 빠른 개발 속도를 보이고 있는 기업은 지난달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고바이오랩입니다. 고바이오랩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이 아시아 마이크로바이옴 기업 가운데 최초로 글로벌 임상 2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고광표 고바이오랩 대표와의 인터뷰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예. 글로벌 마켓을 타겟으로 해서 미국 임상을 미 FDA에서 2상 승인을 받고 현재 임상 2상이 이런 자가 피부 면역 질환을 타겟으로 건선이라는 피부 면역 질환을 타겟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현재 계획으로는 최소한 임상의 2상을 뭐 2개나 3개 정도 진입할 계획으로 있어서 글로벌하게도 상당히 이 수익권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인터뷰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이 건선 치료제 외에도 천식 치료제가 호주에서 임상 1상 환자 투약을 마쳤고요. 내년 3월이 되면 임상 1상이 종료될 예정인데 고바이오랩은 이후 임상 2상을 미국에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또 최근 자사의 파이프라인 가운데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가 있는데요. 2건을 한국콜마와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이프라인 연구 개발의 속도가 조금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개발이 가장 빠른 고바이오랩. 또 다른 기업도 있습니까? 네, 고바이오랩 외에도 첫랩과 지노멘 컴퍼니가 대표적인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기업입니다. 예. 우선 첫랩은 지난해 12월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고형암 치료제와 또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형암 치료법 물질은 동물 등을 대상으로 약효를 평가하는 전임상을 끝내고 호주와 미국에서 임상시험 계획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염증성 장질환 치료법 물질은 현재 전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랩은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전 세계 150개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첫랩도 고바이오 랩처럼 일동제약이라는 제약사와 함께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이제 지노맨 컴퍼니는 오는 23일 코스닥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에서 기관 대상으로는 1163대 1을 기록했고요. 또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는 11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쏠리고 있습니다. 공모가인 4만 원을 기준으로 상장 후 시가총액을 예상을 하자면 약 5,275억 원 정도가 되겠고요. 공모 자금은 약 800억 원이 조달될 예정입니다. 상장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배지수 지노맨 컴퍼니 대표와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좀 더 또 자금을 좀 확보를 한 다음에 이걸 좀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또 글로벌 경쟁에서 또 이기고자 또 그래서 선두그룹으로 좀 성장하고 싶어서 또 상장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면역항암제. 그래서 GN001이라는 파이프라인으로 면역항암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또 자폐증 치료제, 정신과적인 치료제로도 마이크로바이옴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전액 연구 개발에 쓰일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항암제의 자폐증 치료제로도 쓰인다고요. 실제 개발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지노맨 컴퍼니가 개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치료제는 앞서 인터뷰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면역항암제와 자폐증 치료제가 있습니다. 예. 지노맨 컴퍼니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인 머크와 화이자와 함께 미국에서 공동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도 임상 1상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과 동아시아 지역 독점 공급과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자폐증 치료제도 미국 임상 1상 승인을 받았고요.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임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활용 분야가 참 넓은 것 같은데 이런 산업이면 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식약처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좀 연구 개발의 속도가 붙는데요. 예.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가이드라인이 아직 전무한 상황입니다.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게 왜 기업들한테 어려움이 된다는 겁니까? 결국 임상이라는 거는 환자에게 자기들이 만든 치료제를 좀 투약을 해서 그 효과와 유효성을 알아보는 시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을 갖춘 규정이나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된다면 기업들도 안심을 하고 또 개발을 하고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이제 단축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꼭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거고요. 예.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올 상반기까지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할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8월 들어서 정부가 첨단 바이오 재생법이라고 해서 줄기세포나 유전자 치료제 연구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줬는데요. 그 덕분에 관련 기업들은 임상의 속도가 붙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기업부의 문형민 기자였습니다. 문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전문가와 함께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광운대 바이오 의료경영학과 윤복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앞서 이 기자와 이야기 나눈 내용 중에 국내에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다라고 하는데 해외는 이런 부분이 잘 갖춰져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이 당뇨, 비만, 아토피, 우울증, 암과 같은 다양한 질병의 개선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는 만성질환이나 난치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주목받는 신약 분야입니다. 현재 외국 제약사들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제 개발에 진행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이나 허가기관의 가이드라인과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의 제조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국가는 미국으로 FDA를 주축으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원이 기업들과 공동으로 안정성 평가와 표준 시스템을 수립 중에 있고요. 유럽, 호주, 일본 등은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 투자와 함께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표준 물질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관련 규정들이 정비가 좀 돼야 될 텐데 어떤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관련 기업들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치료제 허가 규제를 주관하는 정부 부처들과 제약 기업들이 함께 공동으로 기본적인 임상과 제조 가이드라인과 규제 기준을 만들고 일관성 있는 정책과 치료제 표준 물질 연구와 임상을 위한 신속한 정부 지원 플랫폼이 선행돼야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임상과 제조 가이드라인은 미생물의 특성상 국가별로 상이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인 장내 미생물을 기준으로 하는 유전체 정보 확립이 선행돼야 하고요. 치료제의 안정성 확보 및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서 미국, 캐나다, 유럽 등의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기업들과 부분적인 공동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쓰임새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그리고 뭐 치료제 같은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혹시 뭐 더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 마이크로바이옴이 각광받는 이유는 바로 범용성과 안정성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 자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미생물의 특성과 효능만 찾아내어 임상적인 효과만 검증된다면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치료제와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에 집중되어 있지만 향후 특정한 효능을 가진 미생물을 이용한 영양제 개발, 식품, 음료, 농업, 과수, 축산, 양식, 또 원예, 환경, 건축, 반도체와 소독과 방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이 적용되어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산업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더 유망한 분야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군요. 그런데 예. 이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더 앞서갈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 때문입니까? 예, 마이크로바이옴은 특정 미생물을 찾아 특성과 효능이 임상적으로만 검증된다면 엄청난 경제적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발효식품이 생활화되어 있고요. 잘 발전돼 있어서 전통식품이나 김치, 된장, 젓갈, 식혜 등에서 유래한 한국현 유산균이 외국에서 수입한 균주에 비하여 생존율과 항균성, 항염성, 내산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정 효능을 가진 한국형 균주를 계속해서 연구 개발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마이크로바이옴 강국이 될 것이고요.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미생물이야말로 최고의 경제적 자원이며 글로벌 경제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